부산진구의회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청의 마스크 구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깜깜이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 2동에 이어 반여 2, 3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466억 원이 투입돼 사람과 역사, 자연,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는 연속보도 위기의 지방대에서는 부실을 자초하는 사학비리를 비롯해 신입생 충원율이 정부 기준에 미달해 교직원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대학의 사례를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한진중공업 매각과정에서 조선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진구의회가 마스크 구매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한 특위를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특위가 비공개 조사에 속기록까지 공개하지 않자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진구의 마스크 대량 구매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다며 조사 특위를 구성한 부산진구의회. 조사 방식을 돌연 바꿨습니다. 지난 2일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겁니다. 같은 부서의 직원들을 동시에 출석시키지 않고 증인 한 명만 출석을 시킨 뒤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상급자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내린 조치였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즉각 조사 방식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명만 그 마스크 특위의 어원인들 7분 앞에서 서가지고 이제 깜깜이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범죄자보다도 더 못한 형태로. 하지만 의회는 특위위원 전원이 찬성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질문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고 증인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비공개를 해서 증인도 보호를 하고 마스크 특위조사위원회에서 더 득이 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회의 속기록 공개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특위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개인이 요구할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위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허락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런 의장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투명성을 들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한 본인이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확인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허디의 난주의 결과가 비록 난주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인권 침해죠. 부산진구의 마스크 특위는 9일부터 3일간 비공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조합 측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법으로 도시재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송 2동에 이어 반여 2, 3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입니다. (1972년) 천막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 바로 피난민들의 정책 이주지 해운대구 반여동의 모습입니다. 33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주택과 골목길로 이루어진 동네. 50년이 다 된 지금의 해운대구 반여 2, 3동이 변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50년 이상 된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도시를 재활성화하느냐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선택한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앞으로 반여 2, 3동을 완전히 새로운 신동네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근린 부분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반여의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를 주제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폐교된 반여초등학교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노후된 주거지와 골목길을 비우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편의시설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부터 협의체를 꾸리고 참여했던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에 기대감을 표합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 또 떠나가는 이런 것도 있었고, 올해 수건 사업인 이 도시재생 사업을 마음 먹고 또 주민들도 다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가 된다면은 아마 인구 유입도 좀 되리라고 저희. 앞으로 반여 2, 3동에는 마중물 사업으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변화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많이 가꾸자는 게 컨셉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나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저는 제일 장려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사람과 역사, 자연, 문화를 결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해법으로 선택한 도시재생. 해운대구의 장기 현안인 지역 불균형, 반송 2동에 이어서 반여 2, 3동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에 얼마나 의미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립자의 사학 비리로 인해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전남의 대학 2곳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건데요. 등록금 자체가 줄다 보니 운영비도 줄고 교직원 임금 체불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2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